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 의혹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직접 출석했죠. 현직 제1야당 대표의 검찰 출석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야? 흔들며 힘차게 이재명 자, 천천히. 자, 그 문제들 치밀자로 쓸게요. 변명하지 마. 목소리가 작습니다. 쫄았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샷. 샤라.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광고비 일부가 성과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차례는 민주당 보여주세요. 예. 당연합니다. 대상행위자들. 우리 원내 일당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김건희 수사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비리 공무원과 조직 평력배가 결탁한 협사, 범죄와의 전쟁 영화 한 장면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충실하게 설명할 건 설명했고 어차피 이재명은 죄가 없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성남시가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혹시 대표님 지시가 있으신가요? 이재명은 죄가 없다. 김건희를 처벌하라. 후원했다고 적시됐는데요. 김건희를 특검하라. 사랑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참사 당시 상황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 안타까움과 비통함에 국정감사장은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유족들 분들한테 사과의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분께서 사과하실 일은 아닌데. 저에게 2차 가해는 장관, 총리, 국회의원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때 국무총리가 했던 발언이 생각납니다. 스스로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습니다. 치료와 상담을 이렇게 열심히 받는 저는 매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합니다. 익명을 요청한 생존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저는 올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자 생존자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저는 저의 예비 신부를 잃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서로를 만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러한 모임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정상적인 일상을 하려고 노력해가는 조치가 실제는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처음 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놓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수진 의원님, 지난 1차 청문회 때 제가 거의 빌다시피 하면서 시신 수습 과정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했죠. 자료 요청하셨어요? 자료 받으셨나요? 전주의 의원은 청문회 발언 순서가 되었는데 어디로 사라졌다 몇 시간 후에 왔나요? 신년 인사? 네, 국민의힘 전주 의원입니다. 저 또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네, 네 말씀하십시오. 마이크가 저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아 계신 부상자와 생존자분들도 열심히 살아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약물 치료나 심리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한 주 동안 정치권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부채 탕감 출산 지원 정책을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설이 있었던 나경원 전 의원. 대통령실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였을까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며 절대 화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건 우리 내부에 있어. 저건 우리의 분열입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거죠.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키우려는 사람, 당 지도부 될 자격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국민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당대표 출마 관련해서 최종 시점은 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많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네. 당내에서는 됐죠? 대표님의 행보에 대해서 제2의 이준석의 행보다 이런 비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2023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 사회를 맡은 서울시당 수석 대변인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주요 당직자님들과 김기현 전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윤상현 전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그러면 절대 화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절대 화합! 깨끗한 정치할 수 있도록 공천혁명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일각에서는 출마하면 반윤으로 이미지가 되지 않냐. 찍는다고 찍는. 미안해요. 네. 저거 추가 아닌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김기현, 장제원 의원의 연대, 이른바 김장연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심이 높아진 만큼 견제도 집중되고 있는데요. 김기현, 안철수 두 당권 주자가 이 김장이라는 단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전당대회 현안 관련해서. 네네네. 네. 김장연대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연대. 저는 연대를 안 나왔습니다. 저는 부산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연대를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후보님의 강점은 어떤? 성적부를 미리 올려주십니다. 많은 분야의 개혁 과제들이 나와 있는데 이 개혁 과제를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마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선거 제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사령관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고 전략을 수행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야전 사령관으로 여러분 누구를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예. 한 번만 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연대 보증인입니다. 아니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총선 승리 맡겨주십시오. 오늘 안철수 전 의원님께서 김장연대는 3월 되면 신다. 김장은 3월 되면 김장은 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김장은 3월 달 되면 김치 냉장고가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김장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는 김치 냉장고가 있다면서 반박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뭐 계속 김치에 집착하시다 보니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사실 그 표현 자체가 그렇게 국민들께는 와닿지 않을 겁니다. 사실 총선에서 지고 그 김치를 드시겠다 그 말씀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김치 냉장고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이제 총선에 지고 김치 드실 거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선에 지고 김치를 먹지.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총선 지고 김치를 드실 거냐 이렇게. 북한 무인기 침범을 두고 여야가 또 한 번 맞붙었습니다. 안보 참사냐, 전 정권의 책임이냐를 두고 내내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군 장성 출신 선후배 사이의 설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감사장이지 여기가 시위장 아니에요. 여기가 상가집 아닙니다. 김정주, 지나치게 하지 마라. 그 말씀 삼가하시죠. 여기가 국회의원으로 오신 거지? 비공개 자리입니다. 군의 선대 자격으로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비공개로.
저는 이번 북한 무인기 사태를 보면서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 아닌 우리 군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옳았구나, 이번이 찬스구나 생각하고 우리 군을 비난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큰 소리입니까? 북한이 레이더를 포착하고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국민의힘 의원님 새 일하는 국회 시작했는데 앉아서 듣고 가세요. 새해 복 많이 먼저 받으시고 앉으세요 좀. 근데 앉아서 듣고 가세요. 새해 복 많이 먼저 받으시고 앉으세요 좀.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하늘의 울타리 비행금지 구역이 침범되었습니다. 경호작전의 실패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떻게 국방부도 몰랐는데 제가 알았느냐, 근거를 대라, 마치 북한과 연계설을 제공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몸에 밴 저는 저런 것을 그려서 모든 가능성을 염출합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고요? 간첩이라고요? 어떻게 대통령실과 국민의당은 이렇게 음모를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떻게 대통령실과 정치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 시절 발생한 무인기 도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에 37일간이나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을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는 침투 사실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로 확인하였습니다. 비행 일자와 경로는 5월 2일에 총 비행 시간은 5시간 30여 분이었으며 성주 무인기 사건은 2017년 5월 2일 북한 무인기가 성주까지 횡단했다가 추락한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황교안 대행체제이고 37일이 아니라 5시간가량입니다. 그 밖에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 이슈들을 돌발 부록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작가분들이 내 작품 내놓으라 하시잖아요. 어디가 있냐?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네? 예, 사무총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무진이 했다며. 실무진이 나오세요. 실무진들은 우리 작품 돌려달라고 원상복귀하라고요. 지금까지 파악된 작품 원상복귀 안 해주면 여기서 안 나갈게요. 그리고 공유 좀 주민도 잘 되고 중요합니다. SNS 잘 되는데 왜 안 나갈게요? 이 작품전이 철거되고 이렇게 급하게 철거되는 건 너무나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작품들 때문에 이것을 급히 철거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에 전시회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전시하려다 철거된 2023 굿바이 전 인서울은 정치 풍자의 수준을 넘은 국가 원수에 대한 인신 모독입니다. 저질 전시회를 공동 주관한 민주당 의원들의 처신도 한심합니다. 어떠한 형태로 이제 와서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전시를 거부하고 이제 나가겠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나경원이 되기 전에는 잘 존재도 없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다. 이게 좀 힘이 있으려면 당대표 하면서 하는 게 더 힘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농담처럼 하는데 사실은 만약에 대통령께서 작년 연말부터 강조하시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은 사실상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여러 가지 핵심 아젠다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정책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이자를 조금 더 낮춰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아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만약에 정말 제가 당권에 도전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직은 내려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인구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더 크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근데 아직은 여러 가지 고민 단계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나경원 위원장이 네. SNS에 올린 거 못 봤습니다. 그 기사는 제가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이쪽은 좀 낮게 반대론자 초이스 선택권은 여성의 그래서 제가 하늘과 대고 언제라는 채널을 시작했을 때는 해당 결심이 나경원 전 대표님께서 빨리 조금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고 보시나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왈가할 분은 아닌 것 같고요. 나경원 그 부위원장이 그동안 책임 있는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후보를 인위적으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택지를 당에서 조정해 당원에게 투표를 하게 한다면 이게 과연 공정한 전당대회, 진정한 의미의 당원 의견 100% 전당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전적으로 이제 개인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자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여서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의원님 그 나경원 부위원님 자꾸 질문도 죄송한데 이게 지난번에는 김결이 자꾸 물어야죠. 의원님 마지막으로 방금 나경원 부위원장이 지금 사의 표명을 했거든요. 대통령에게 죄송하다. 우선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인데 여러 가지 아마 사정이 있으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의원님 마지막으로 나경원 부위원장이 방금 사퇴 의사를 좀 밝혔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면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의원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이렇게 뭐 나경원 부위원장님 이렇게 될 가능성 없고 이제 의원님이 이제 당대표가 되실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근거 같은 게 조금 뒤에 좀 잘린 것 같더라고요. 아니 후보가 자기가 된다 그러지 남이 된다는 후보가 있나요? 당연한 거지 뭐 세상스럽게. 왜 자꾸 반복되는 질문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방금 딱 저희 인터뷰 끝나자마자 나 부위원장님이 사의를 표명을 하셨거든요. 누구요? 나경원 부위원장께서 사의를 표명을 하셨는데 무슨 사의를 표명했다는 거죠? 그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 있잖아요. 그 사의를 표명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좀 이렇게 당권 레이스에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들었는데 제가 뭐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죠 뭐. 근데 사의 표명하셨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제가 뭐 다른 후보 뭐에 대해서 무슨 의견 표명할 게 뭐 있어. 각자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인데요. 됐습니까? 지금 전당대회나 혹시 당대표 출마 지금 결정하신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 고민의 지점은 결국 이 정도 하시죠. 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내일도 또 와야 돼요. 내일은 왜 와요? 고민의 정도가 알려주시면 그건 언제까지 할지 장소가 빨리 시그널을 주세요. 너무 추운데 내가 어떻게 이거 그렇게 하죠. 아이고 추워서 어떻게 해요? 이거 너무 우리 집 앞에 오지 말고. 몇 시간 기다렸어요. 몇 시간? 7시간 기다렸어요. 내일 또 나오지 않게. 아니, 그냥 지금 집 앞에 오지. 시대를 담아 은유와 풍자로 풀어보는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